자, 일단은 우리 지난번에 한번 풀어볼까 했던 문제를 저는 앞반에서는 제가 앞타임 수업할 때는 그냥 다 풀어드렸거든요, 걔네는. 근데 풀이가 너무 길어. 그래서 이걸로 좀 같이 볼게요, 그냥. 이걸 다시 쓰면 내가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들어볼게. 일단은 이 친구 가나 조건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친구 가져다가 내가 뭔가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까 했는데 그런 게 없거든, 그치? 그래서 이차함수 fx 나와 있고 여기 가조건을 보니까 변곡점이래. 무슨 뜻이야? 더블 프라임에서 집어넣으면 0이야 이 말이겠죠? 그렇구나 한 상태로 f를 뭐하고 설정하고 미분을 하면서 문제를 시작을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이 친구 문제 없죠? 미분하면 문제 없죠? 너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g를 둔 상태로 가져다가 미분을 한번 했어요. 오케이? 미분 한번 또 했어요. 정리하면 이거죠. 맞아요? 그럼 슬프게 그냥 뭐 하면 돼? 여기다가 다 때려 박아. 때려 박고 정리했더니 이런 2차식이 나왔어요. 오케이? 그럼 어차피 우리는 더블 프라임의 두근이 1과 4인데 여기선 안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 이 2차식의 두근이 뭐다? 1과 4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계수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대입하셔도 되는데 전 대입을 한번 해봤어요. 그럼 첫 번째로 여기다가 1 대입하면 A에다가 B에다가 마사에다가 2A, 2B, 2C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뭐 C 이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A 이렇게 쭉쭉 다 나오겠죠? 너를 정리했더니 식이 하나가 나와요. 두 번째 거 정리했더니 식이 또 나와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살짝 있어요. 원래 A, B, C 문자가 3개면 기본적으로 식이 몇 개? 3개가 나와야지 애들이 계산이 끝나. 근데 그거보다 하나 적게 나오면 항상 우리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너네는 관계식이야? 이 정도로 보는 게 맞겠지? 네. 맞아요? 정리할 수 있는 대로 정리하자 해서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빼봤어. 그랬더니 3A가 나오고 3B가 나오고 C는 사라지고 그게 0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A랑 B의 관계가 이런 상태인 거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를 알고 있는 상태로 일단 대입을 해봤더니 결국 이건 사라지죠. 네. 그럼 C가 얼마? 0. 0인 것까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C가 0이고 A, B 관계 알았으니까 fx를 이렇게 다시 설정할 수 있을까요? ax제곱 더하기 bx 대신에 마이너스 ax 이렇게 쓰면 되지. C는 없으니까 너가 fx야. 그리고 너를 집어넣은 너가 gx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나조건 한번 해석하면 되겠죠. 나조건 뭐예요? 0,k라고 바깥에서 너라는 곡선에게 그은 접선이라 그랬지. 이 문제 어떻게 풀기로 했어요? 당연히 이 곡선 위에 접점이 있겠니 없겠니? 있겠죠. 그럼 너 위에서의 접점과 여기 있는 이 점의 평균 변화율과 접점에서의 미분계수가 같아야 되겠죠. 맞아요? 그렇게 식을 한번 써봤어요. 어떻게? 너의 0,k랑 t,gt라는 점이 있었다 치고 그 두 점 사이에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같을 거야. 이렇게 간 거야. 미분계수 쓰려면 어쩔 수 없이 이 g를 뭐 해야 돼요? 미분을 해줘야 되겠죠? 오케이? 미분을 하고 집어넣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식을 만족시키는 게 목표니까 양쪽에다가 t를 또 넘겼어요. 그래서 이 친구 gt도 대입을 해서 식이 쫙 나올 거고요. 이 친구 t 곱했으니까 이렇게 정리가 돼 있겠죠? 오케이? 이 상태에서 너를 가져다 다시 넘기자. 그러면 마이너스 k는 하고 쭉 식이 써질 거예요. 그렇지? 그럼 여기서 뭘로 다시 볼까요? 마이너스를 뽑아서 다시 묶으면서 그 친구 날리면 k가 남겠죠? 마이너스 뽑힌 다음에 날라갔으니까 없고 a, 2에 마이너스 t 그 다음 이 3차식 이렇게 하나 나오겠죠? 여기까지 구하고 나서 문제가 원하는 상황이 뭐냐? 결국에는 이 식을 만족시키는 게 3개가 있어야 돼. 그래야 접선이 3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다시 이 식을 만족시키는 게 몇 개 있어야 된다고? 3개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럼 결국에 여기 있는 이 함수를 뭐 해봐야 되겠어요? 그려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지? 여기 있는 이 함수를 그려서 교점이 몇 개가 나오도록? 3개가 나오도록 할 거야. 오케이?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얘를 몰라요. 누구를? 얘를 모른다고. 이거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잖아. 이건 어떻게 생겼어? 3차함수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두 개는 알아서 그나마 그릴만 한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몰라요. 그치? 그럼 경우를 나눠봐야 되겠다. A가 양수라면 어디 갔니? A가 양수라면 하고 나눠봤어요. 그럼 그림이 어떻게 돼?
이 친구 무한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면 무한 나오죠?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면 음수 나오죠?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무한으로 시작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에서 올라올 거고 그 다음에 너가 0에서 0을 찍으니까 결국에 0을 한번 찍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다시 내려갔죠? 이 친구는 계속 양수니까 아직 음수 들어오는 상태였겠지? 그래서 음수로 들어갔다가 너가 2가 될 때 2 찍고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한까지 가면 어떤 일이 생겨요? 너는 지수함수고 너는 해봤자 다항함수잖아. 그러니까 지수함수의 힘이 훨씬 셀 테니까 0으로 수렴하고 있겠죠. 그리고 그때 되면 너도 플러스 너도 플러스니까 위쪽에서 떨어지는 이런 모습일 겁니다. 오케이?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리고 생각해보는 거야. 아, 여기서 K를 싹 그어서 선이 몇 개? 3개가 나와야 돼. 이렇게 그으면 여기 3개가 잘 마주치겠죠. 맞아요? 계산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 다음부터 좀 생략을 했었는데 미분을 하시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인 건 또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 상태에서 여기서는 K가 3개가 나오게 할 수 있네 라는 생각이 있고 그거를 만족시키는 K의 범위가 음수부터 0까지죠. 맞아요? 그럼 지금 얘가 말하는 내용이 무슨 말이 돼야 돼? 여기 들어가는 요 K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야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겠죠. 맞아요? 그게 만족되려면 이 상황이 만족되려면 1이라는 극소에서 극소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와줘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1을 한번 함수에 대입을 해보자. 무슨 함수에? 이 함수에 대입을 해보자. 여기는 1 집어넣으면 a의 2분의 1에다가 여기는 그냥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치? 그래서 그 결론이 옆에 보면은 이렇게 써지겠네요. 너랑 너가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그래서 계산했더니 a가 얼마가 나와? 2가 나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a가 2구나 여기까지 생각을 했고요. 그럼 다시 뭐 해봐야 돼? 경우 두 번째 거 써봐야 되겠죠. 이번 어떤 경우 남았어요? 지금 a를 몰라서 양수라고 치고 갔잖아.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엔 a가 음수라면 이렇게 가봐야 되겠죠. a가 음수라면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생각해보니까 음수 파트에서 아무리 구워도 몇 개가 안 나와요? 3개가 안 나와요. 너라는 경우는 없는 거지. 맞아요? 그럼 a가 2라는 걸 찾았어. 이제 뭐 하면 돼요? 문제에서 물어본 건 g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거든. g에다가. 근데 내가 a를 찾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g 함수를 완벽히 알아요? 몰라요? 알겠죠?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답은 나오겠지. 그치? 맞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리는 거구나 하시면 되고요. 사실 본인들 다 생각은 똑같이 나왔죠? 다만 흐름이 좀 어때요? 좀 길어요. 계산에 아마 미스가 있지 않을까. 오케이? 실제 학교 시험에서 이 정도 계산이 3문제를 넘긴 힘든데 2문제까지 나올 만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기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 빠르게 풀어야 돼. 오케이? 어땠어? 이거요? 생각은 너 똑같이 했지? 네. 어디서 틀렸을까? 저 그래프 쪽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데 네. 그래프 한번 이제 그리는 거 오늘 같이 또 볼게. 네. 에스더 씨는 지난번에 저기 A 그거 구하는 것까지만 했던 거지.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 우리 이제 오늘 여기 308페이지부터 얘기하면 되는 거 맞아요? 기억상 그런데? 그럼요. 당연히 맞죠. 뭐야? 자, 그러면 308페이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극값을 가질 조건인데 아까 전에 세종이가 혼자 물어봤어요. 이미 수업을 다 들은 셈이야. 한번 들어볼까? 미분을 했어. 근데 이 친구가 결국 극값을 예를 들어 가져라, 갖지 말아라 이럴 거 아니야. 근데 그때 누가 분자가 2차 함수라고 치면 결국에 근이 2차에서 나올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h를 기준으로 h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극값을 가질 거고요. 그렇지? h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라 허근뿐만이 아니라 중근까지 마찬가지야. 중근을 갖는다고 해도 극값을 안 갖겠죠. 맞아요? 0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호 변화가 없을 테니까 극값을 갖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사실 잘 왜 써주는 건 잘 모르겠는데 마플 극값 너무 친절해요. 무슨 말인지 알지? 이거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이거 몰라서 지금까지 문제 어떻게 풀었어? 맞아 아니야?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렇죠. 틀린 사람이 어딨어? 그치? 그런 거군.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친구 실제로 극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이런 거 계속 풀어봤죠? 네. 뭐 하면 돼? 미분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대. 이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야. 극값 갖지 않는다. 그럼 판별식이 어때야 돼요?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극값을 갖지 않는데. 작가요. 작다. 갖다 껴야 돼 말아야 돼? 알아요. 껴야 된다고. 껴야 된다고 저거 방금 했잖아 우리. 아, 끼면 안 되잖아요. 아니 중근을 가지면 극값이 생겨요 안 생겨요? 너 너무 날렸니 말을? 네? 너무 말을 날렸나? 아, 이거 이차함수지? 네. 이차함수가 가질 수 있는 상태는 크게 3개 그치? 두실근, 중근, 허근 이거죠? 근데 만약에 얘가 중근을 가져다 치자 그럼 함수가 어떻게 생겨?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맞아? 얘가 프라임이잖아 프라임 그럼 이 상태에서 극값이 생겨요? 아니요. 안 생긴다고 중근을 가져도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긴다고 네. 극값을 갖지 말아달래 그럼 판별식 0을 껴도 반대로 생각했어요. 그치? 네. 판별식이야 판별식 0을 껴도 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난 너네가 시험 때 이런 거 틀려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안 틀리죠. 자 요거 한번 체크 좀 합시다 잘 들어 얘 조금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거든요 너 극대극소 모두 가져라 이랬어 그럼 일단 당연히 판단하고 싶어서 뭐 해야 돼요? 미분을 하겠죠 그렇지? 미분을 잘 하고 나서 보니까 분자가 2차 함수네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야 그럼 원래 너가 두 실근을 갖는다고 하고 뭐 해야 돼요? 판별식 쓰겠죠 그걸로 끝나면 될까? 다시 밑에 거 보지마 가만 있어봐 봐봐 너 미분을 했어 오 잘 나왔어 오케이 2차식 짜잔 나왔잖아 근데 그러면 극값이 있어야 되니까 근이 몇 개? 2개 있어야 되네 그럼 2개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끝내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면 왜 안 될까? 저 분모가 0이 되면. 분모가 0이 될까봐? 네. 아 x가 0인 순간 한번 파악을 해야 된다 그걸로 될까? 뭘 여쭤보셨던 건가요? 뭘 여쭤본 거냐고 지금? 네. 됐어 무슨 말인지 나 잘 모르겠네 결론은 이거예요 함수의 정의역부터 살펴봤었어야 돼이 함수는 x가 0보다 커야 되죠 그쵸. 그러면 생각을 해봐 너는 x가 0보다 커 맞아? 네. x가 0보다 커야 돼 그 상황에서 무슨 근을 가져야 돼? 두실근을 가져야 돼 맞아요? 근데 내가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해버리면 두실근은 맞는데 판별식이 보는 범위는 실수 전체 범위지 맞아? 그럼 나는 0보다 크게 두 개가 있는지는 잘 모르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 옛날에 이제 고1 때 배웠을 텐데 이차함수의 두근을 알려주는 것 자체는 판별식이잖아 근데 쟤는 실수 전체의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봐야 하는 범위가 정해졌어 예를 들어 3부터 무한까지 이렇게 정해졌어 그럼 그 범위 속에서 근을 갖는지 안 갖는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의 분리를 활용을 했었던 게 기억나요? 3가지 판단 기준이 있었죠 함축판. 함축판 이렇게 있단 말이야 함수값의 경계 보고 축의 방정식 어딘지 보고 판별식 마지막으로 보면 되죠 맞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래요 너를 가져다가 판별식을 봤어요 판별식은 당연히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일단 2개는 있을 거야 근데 문제는 그게 어디에 있는지 나도 잘 모르죠 그러면 원하는 상황을 잠깐 그려보는 거야 이 친구가 이렇게 x축 있고 두근을 가졌는데 얘가 전부 양수에서 가져야 되니까 y축은 이렇게 들어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너가 경계로 따져볼 만한 건 뭐가 돼요? 0일 때겠지 0의 함수값을 집어넣으면 여기에 0의 함수값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오? 그럼 되는데? 네. 이상하지? 그럼 그림을 잘못 그린 거죠 뭐 어떻게 하면 돼? K가? 음수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뭔 말인지 알지?
그럼 이 상황에서 이미 K가 음수인 건 확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인 거야? 아, 그러면 되겠다. 다시. 그 다음에 추계방정식이 어때야 돼요? 양수여야 되죠. 맞아요? 그럼 여기 추계방정식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K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K분의 1X 거기에 빼기 1 이런 거잖아. 저기 가운데 절반의 부호 바꾸는 거니까 2K분의 1의 부호 바꾼 요 친구가 추계방정식이죠. 맞아요? 근데 그 친구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그치? 결국에 여기 있는 2K라는 친구는 0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 K가 음수여야 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뭘 봤더니 축방까지 봤더니 이것까지 나왔어요. 오케이? 그걸로 끝내지 말고 이거 2개 더 보자. 아, 2개 더 보자? 2개 더 보지 말자. 잠깐 멈출까? 아, 어떻게 해줄까? 일단 이렇게 할게요. 오케이? 축방까지 봤어. 결국에 둘 다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결론이야. 판별식은 이거야. 최종 결론 너야. 이렇게 되고 그냥 끝나요. 오케이? 얘가 지금 2, 3번을 같이 봤잖아. 이 2, 3번을 같이 본 것도 니네 나중에 궁금하면은 아마 있을 텐데 마플 교과서 수상 있어요? 동생한테 가르치면 될 것 같아. 좋다. 걔는 공수원이야 근데. 그 들어가면 이런 내용이 좀 있어요. 빠르게 보는 방법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고1 때는 안 해왔던 이유 자체가 뭐냐면 이런 상황 자체가 자주 나오는 게 아니잖아. 원래 고1 문제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뭐예요? 함수가 이렇게 있다? 근데 얘가 근이 있는데 여기 사이면 좋겠어. 마일이랑 3, 4 이런 식이었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걸 외울 필요는 없는데 지금부터 문제 풀 때 양수냐 음수냐 정도 좀 따지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두 근의 합이 양수면서 두 근의 곱도 양수면 두 근 모두가 양수야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다시 만약에 두 근의 합이 음수고 두 근의 곱이 양수면 둘 다 뭐라고 볼 수 있어? 음수라고 볼 수 있게. 뭐 이제 이 정도 얘기인 거야. 그래서 아 그런 거구나. 근데 너가 고1 때 하는 것처럼 뭘로? 함축판으로 문제를 풀어도 답은 나오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다른 건 상관없는데 LNX 같은 거 들어있을 때 옛날에도 한 번 했죠 이미. 지수로가 나오면 그 미친수 조건 따져야 되잖아.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잊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약간 그 습관을 기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요거 0보다 작다만 하면 그냥 틀린단 말이야. 4분의 1보다 크다만 하면 틀린단 말이야. 이해하시죠? 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남은 거 다 비슷하니까 충분히 뭐 풀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변곡점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거 변곡점 생각을 해봐. 너 다시 더블 프라임이 0이 되면 되는 문제인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따로 뭐 더 할 얘기가 있나? 더블 프라임이 0이어야 돼. 부호도 바뀌어야 돼. 그러면 더블 프라임을 기준으로 판별식을 만약에 썼어. 어떻게 돼요? 중문까지 가져도 돼요. 얘도. 세종아. 네. 중문 껴도 돼. 밑에 문제 잠깐 구경 좀. 변곡점 가지를 갖지 말래? 갖지 말래. 갖지 말래? 그럼 미분 몇 번 하고 일단? 2번. 2번 하고 미분 2번 했더니 뭐가 나왔어? 요게 나왔대 요게. 요 친구가 근이 몇 개? 1개 또는 0개. 그치? 허근으로 나와야 되겠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 어딨니? 0보다 작거나 같아? 같아 안 끼시면 안 돼요. 끝 이렇게 나오겠죠? 따로 하고 싶은 말은 없고요. 다 니네 걸로 풀어버렸네? 얘네 걸로 풀어.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자, 요 문제 한번 같이 좀 풀어볼게요. 오늘 많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풀리고 싶어서 이게 밑에 해설이 달려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잠깐만 한번 풀어보실래요? 너네들을 위해서 여기까지 보여줄게. 미분 2번 한 것까지는. 저까지 보고 해도 돼요? 미분을 하는 거 귀찮잖아. 그쵸.
이렇게 날로 먹으면 미분하는데 1시간 걸리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정말 슬프게도 내가 이제 너한테 미분 계산 문제, 기탄 수학 같은 거 이제 500개 먼저 줘야지. 참 고민이다, 그치? 저 수능 문제잖아. 근데 9평인데 9평? 이 정도면 내 생각에는 뭐 26번? 뭐 이러지 않을까? 공 많이 어려운 거죠. 3점 27번부터 8, 9, 10, 30이니까 28부터 4점이야. 오늘 좀 더 많이 어려운 것도 할 거야. 너 참 좋아할 것 같아. 나 그거 막 수업 준비하면서 참 신났거든. 저 기대돼요. 좋아요. 어때? 쉬워요. 쉬워요? 감사합니다. 아, 참 문제다. 더블 프라임을 알려줘서 편하게 쓰긴 했는데 저게 0 되는 걸 찾아야 된단 말이야. 맞아? 이렇게 오늘 머리가 안 들어가지. 나는 항상 그래 요즘에. 그쵸? 뇌가 고장났어 그냥. 그러니까요. 아 진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응, 머리가 안 돌아가가지고 응. 손이 안 움직여서. 뭔지 알아. 나 요즘 막 빼기도 못 하겠어. 막 72 빼기 18 이런 거 하면 막 근데 그거 실제로 어려워. 뭐, 에스테 답 나왔어요? 아니요.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어디까지 했는지 봐볼까? 아니 사인은 너무 열심히 그리는 거 아니야? 오케이 좋아요. 잘 봐. 이 친구 미분에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3k제곱 사인 kx가 있고 더하기 24x가 있었어. 너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렇지? 저게 0이 되는 걸 만족하고 부호가 바뀌어야 뭐가 생겨요? 변곡점이 생겨요. 갖다가 두고 넘기면 결국에 이 친구는 24x 이렇게 똑같아질 거거든요. 그러면 양변을 3으로 나누면 잘 봐. k제곱 사인 kx라는 삼각함수랑 8x라는 1차 함수가 똑같은 지점을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점이 몇 개? 하나만 있어야 돼. 뭐라고? 하나만 만나야 되는데 교점이 하나밖에 없다고요. 어떻게 할래? 그림을 그리는 건 좋아. x축 딱 그려. 세종아 갑자기 내가 푸니까 막 이제 막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척하면 풀지 말아주실래요? 야 여기 사인 함수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어. 잘은 모르지만 어떻게 그리면 돼?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사인은 기함수니까 너를 복사해서 돌려요.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네. 맞아요? 그 다음 저기 있는 8x 어떻게 그려지겠니? 원점을 지나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알았다. 이렇게 지나면 교점 몇 개 생겨? 3개. 3개. 그럼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오케이.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 이런 느낌으로 생기면 좋겠네. 네. 맞아요? 그러면 저 기울기 중에서 가장 짧을 때가 딱 접할 때가 있겠지. 이렇게. 네.
이런 접하는 기울기 상태를 찾으면 이런 접하는 기울기 상태를 딱 이거 접한 거임? 접하는 기울기를 찾으면 그러면 그때까지 몇 개 만나겠다? 한 개 만나겠다. 원래는 8x라는 친구가 고정이고 사인 함수가 움직이는 거지만 정신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기울기를 움직여보면서 그립시다 일단.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자. 여기 있는 이 k제곱 사인 kx가 0에서 기울기가 얼마지?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지? 이거 한번 찾아보자. 너를 다시 한번 미분을 하면요. 뭐가 나와요? k 세제곱 코사인 kx 이렇게 나오지. 맞아요? 여기다가 0을 딱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k 세제곱 이렇게 나오네. 아, 그니까 요 함수의 0에서의 기울기는 너의 기울기인 k 세제곱일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이 k 세제곱이라는 기울기랑 8이라는 기울기 중에 누가 더 커야 돼요? 8이 더 커야 되지. 맞아요? 결론 k 세제곱과 8 중에 8이 더 커야 돼. 그래야지 한 개만 만날 거야. 아니면 같은 것까지는 허락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상황이겠죠. 그럼 가능한 k의 최대값 얼마야? 2 이렇게 되고 끝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 대답이 했더니 2가 나오더라 하고 문제가 끝나겠네요. 풀 수 있어. 아쉽다. 다 했는데. 진짜 아쉽지. 진짜. 이제 다시 켜시고 결론은 이래요. 우리가 문제를 자주 풀다 보면 특히 쉬운 문제를 자주 풀다 보면 약간 본질을 잊어. 그렇지? 본질을 잊고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사실 우리가 무조건 어렵다 해도 뭐가 지금 솔직히 어려운 거 없었잖아. 크게 어려운 거 없었죠? 있었어? 그럼 외울 게 많았을 뿐이지 않아? 외울 것만 좀 있고 이거 변곡점 얘기하고 할 때도 결국에 미분 2번 귀찮게 하고 거기서 다항식이 뽑아서 나오고 그렇지? 그 다항식 인수분해 하다 보면 사실 다를 게 없었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짜잔 이렇게 나오면 좀 뇌가 멈춰서 이거 보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지? 이 문제가 조금 더 만약에 바뀌었어. 이 상태에서 변곡점이 5개 생기면 좋겠대. 어떻게 해야 돼요? 5개 생기게. 5개 생기게 해야 되잖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사인 함수를 싹 그리면서 어떻게 들어가면 돼? 높여요. 그렇지? 요즘 사인이 위쪽으로 이렇게 있고 그렇지? 어차피 여기서 하나 시작할 거야. 여기서 몇 개 만나야 돼? 2개. 여기서 2개 만나야 5개지. 2개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오겠죠. 맞아요? 여기서 얘가 하나, 둘, 셋. 망했네. 하나, 둘, 셋, 넷. 그럼 얘가 정확히 어딜 지나야 돼요? 요 지점을 지나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 친구가 0,0에서 다음 주기인 너까지 모델으로 접하도록 들어가야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맞아요? 그냥 이런 거 하나씩 바꾸다 보면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겠다. 뭐 이 정도 생각이고요. 작년에 했던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 비슷하죠? 작년에 이런 걸 했었나? 네.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여기 2가지 곡선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곡선들은 너무 자주 나오니까 좀 외워라 이거거든요. 내가 옛날에 제 수학원 갔을 때 실제로 막 쌤이 나보고 외우라고 이거 전체가 그 초월함수 그래프 특강 뭐 이지랄로 해서 그림이 있거든요. 잠깐 봐봐. 일단 이런 거 그냥 간단하게 그려주고 이거 그래프 했는데 이 사람 좀 미친 게 여기가 P라고 잡고 해서 일반적으로 한 다음에 일반적인 그 극값과 변곡점을 또 이렇게 써놨더라고. 이거 외우고 싶어 막 써놨잖아. 그래서 처음에 열심히 외워봤거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점점 뭔가 너무 많잖아 솔직히. 네. 외우는 건 말이 안 되고 어디였지? 어디쯤에서 내가 슬슬 포기한 적이 있었거든? 이런 거부터 이거 사선 정근선 보여요? 이런 것도 그렇고 이거 이거 왜 외우라 한 거예요? 몰라? 내가
이거 그래프 외우는 건 지랄이구나 라고 생각을 그때 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사실 이게 하나 더 있었어 그때. 그래서 안 해야 되겠다고 말았었거든요. 근데 요거 두 개는 너무 자주 나와. 그래서 일단 알고 가자 이런 거고요. 그래프 그리는 거 기본적으로 미분하고 그리는 건 할 수 있으니까 다시 이렇게 설명 한번 해봅시다. 여기 있는 x분의 lnx라는 친구를 그려봅시다. 얘는 따지고 보면 x분의 1과 lnx를 곱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x분의 1이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가고 있죠. lnx 어떻게 생겨요? 음수는 안 생깁니다. 오른쪽만 그릴 거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정점 잡을 때 이런 건 알고 있는 게 좋겠다. 너 언제 0이야? 1일 때 0이야. 그렇지? 그럼 이제 얘네들을 곱할 거야. 생각을 해봐. 아이고 그려졌네. 그냥 그린 거 보자. 0에 가까울 때 왼쪽에 있는 건 무한이죠? 오른쪽에 있는 건 마이너스 무한이지. 둘이 곱하면 당연히 엄청 마이너스 무한 이런 걸 거 아니야. 맞아요? 여기서 시작해서 올라가다가 이 순간 1이 딱 찍혀요. 오 그렇구나. 그렇지? 0이 딱 될 거란 말이야 무조건. 그 이후로 어떻게 돼요? 너는 0으로 감소하고 너는 무한으로 계속 가고 있겠죠. 근데 이 친구 x분의 1인데 이 친구 lnx인데 누가 이길지가 궁금하단 말이야. 그럼 다시 생각을 해봐. x가 분모에 있고 lnx가 분자에 있어요. x는 1차고 lnx는 로그 함수잖아. 누가 이겨요? 무한까지 가면? 1차? 1차가 이겨요. 다음 함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0으로 가자는 이 친구 고집이 더 세단 말이야. 그래서 이 친구가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꺾여서 떨어지겠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꺾인다 이렇게 되고 디테일한 점들은 결국 미분해서 구해야 되겠지. 맞아요? 그 정도 그림이구나. 따로 더 언급하고 싶은 거 없고요. 넘어가서 여기 밑에 문제가 뭐 다 이런 식이거든요. 뭐 저기서 그때 그 가질 때 구해라 그냥 구하시면 돼요. 심지어 이거 니네가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그림을 그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정도 난이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넘어가 315페이지 봐봐. 이거는 조금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제 x의 n제곱하고 그려져 있는 그래프 뭐 이런 개념인데 이 친구도 재밌는 게 있어요. 생각을 해봐. 이거 그냥 칠판으로 해야겠다. 이것만 하고 잠깐 쉬었다 올게요. 여기 그려보자. x2에 마이너스 x 그려보자. 지금 생각을 해볼게. 이 친구 왼쪽에 있는 건 1차함수인데 이렇게 생겼어. 그다음 두 번째 친구 지수함수니까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아니. 아니 여기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막 포효를 하니까 이러니까요. 웃겨갖고. 아니 그 잠길. 내가 너를 보고 포효하네 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썼는데 하고 다시 보니까 너가 이렇게 하고 있길래 웃겨갖고 못 참았어요. 자, 곱해봅시다. 언제 0 나와? 이때 0 나와, 그치? 그러면 이 친구 결론이 어떻게 나와? x축, y축 딱 있고 0을 찍을 거고 너 마이너스, 너 플러스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무한부터 시작을 하겠죠, 이렇게? 맞아요? 그러다가 0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그대로 따라가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길까 봤더니 이 친구는 작아지고 있고 이 친구는 커지고 있어. 무한까지 가면 지수가 이기기 때문에 0에 달라붙을 거야, 그치? 근데 어쨌든 잠시나마 얘는 빠르게 커지고 있고 잠시나마 얘가 뭐가 돼요? 천천히 감소하고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살짝 올라가서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려진대. 그러면 이 친구를 가져다 뭘로 바꿀 거냐면 x제곱의 2의 마이너스 x로 바꿔보자고. 무슨 차수로? 짝수 차수로 바꿔보자고. 함수가 저 친구는 2차가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있는 지수 똑같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려놓고 나서 보니까 오른쪽 상황은 다를 게 없다. y축 기준으로 오른쪽 상황은 다를 게 없는 게 x축, y축이 있고 너 올라가고 너 0으로 가죠? 결국에 아까처럼 뭐가? 이렇게 되는 일이 생길 거야. 그렇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친구는 플러스 무한이고 너도 플러스 무한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너네들이 어디서 왔다?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겠죠. 맞아요? 그래서 얘는 계속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 홀수 차수면 아래에서 시작하고요. 짝수 차수면 위에서 시작하고 다시 홀수 차수 되면 아래에서 시작하고 다만 여기 조금 더 부드럽게 생겨진다. 뭐 이 정도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 정도 그래프는 조금 익숙하게 다룰 수 있는 게 맞을 거고요. 넘어가서 수능 특강 7번을 좀 풀어볼게요. 이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처음으로 이 친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찾아라 라고 했어. 기억은 굉장히 쉽습니다. 봐봐. n이라는 차수가 짝수일 때 f의 최소값은 0이다 이랬거든요. 그럼 짝수면 당연히 여기 있는 오른쪽처럼 그래프가 그려져 있겠죠. 님, 잠깐 봐줄 수 있나? 이렇게 그려줄 수 있죠. 그럼 최소값 얼마예요? 0. 0? 그러니까 기억은 맞아 틀려? 맞아! 이렇게 하는 게 괜찮단 말이야. 근데 니은부터 이제 중요해요. 잘 생각해봐. n이 짝수일 때 0에서 극소 n에서 극대를 갖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너가 이거를 뭐 방금 그렸으니까 그런 거라고도 하지만 실제로 해보려면 미분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일단 미분을 하고 생각을 할게요. 이 친구 미분을 해보면 F'은 어떻게 써지니? 곱미분하니까 nx n마 1 자기 자신 그대로 마이너스 x 쓰고 더하기 이번에는 그대로 하나 쓴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미분을 하니까 마이너스가 붙고 2에 마이너스 x 이렇게 써지겠죠? 맞아요? 그럼 이 친구 가져다 묶어버리면 2에 마이너스 x로 묶어버리면 뭐가 나와요? nx의 n마 1에 마이너스 x의 n제곱 이렇게 나오지? 맞아요? 이 친구 인수분해 좀 할게. 인수분해 할게. 그러면 2의 마이너스 x에다 곱하기 x의 n마 1로 쓰고 뒤에 남은 게 n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네. 여기까지 썼어. 얘가 0 되는 걸 찾아야 돼. 일단 이건 언제 0이 돼요? x가 얼마일 때? 0일 때 0이 되죠. 맞아? 틀려? 맞지? 이건 언제 0이 돼요? x가 얼마일 때? n일 때 0이 되죠. 맞아요?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니은과 디귿이 다 똑같아요. 뒤에 써진 말들이. 극대극소만 차이를 바꿔놓은 것 뿐이야. 근데 얘는 지금 짝수, 홀수 이렇게 차이가 좀 있거든요. 한번 시작해볼게. 이 친구 0에서 근을 갖고요. n에서 근을 가져요. 근데 나는 극대극소를 판단해야 되니까 정확히 부호의 변화도 봐야 되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하나 차수만 갖고 있으면 완벽히 n에서 뚫고 들어가겠지. 맞아? 뭐 이렇게 축이 있고 이렇게 뚫고 딱 들어갈 거 아니야. 1차식이니까. 근데 이런 친구들은 어때요? n-1이라는 친구가 짝수인지 홀수인지가 중요해지거든. 한번 써볼까 했다가 만약에 x-a에 홀수 차수가 있다 치자. x-a에 짝수 차수가 있다고 치자. 오케이? 그러면 이 친구는 x가 a일 때, 이 친구도 x가 얼마일 때? a일 때 기준으로 둘 다 근은 가져요. 근데 홀수는 어떻게 가져? 홀수는 뚫고 들어가, 뚫고. 맞아? 짝수는 접하고 들어간단 말이야. 맞아요? 대정아? 네. 접하고 들어가, 그치? 근데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친구가 궁금해져요. 뚫고 가면 부호가 바뀔 거고 접하고 가면 부호가 안 바뀔 거란 말이야. 이해하시죠? 얘 n-1 짝수야 홀수야? 니은 상황에서 홀수. 홀수야. 뚫고 가네. 너 부호 변화 만들어 안 만들어? 만드네. 너 부호 변화 만드네. 0과 n에서 부호 변화를 만드네. 근데 그게 극대인지 극소인지도 판단해야 되겠지. 그럼 그럴 필요도 이거 그리기 좀 부담되죠.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보자. 이 친구는 몇 차식이야? 얘 무시하고. 이 친구 몇 차식이야? x에 몇 차식이야? n차식이야. 오케이? n차식이라고. 최고차가 마이너스인 n차식이죠? 차수는 짝수지 지금? 그럼 짝수 차수의 마이너스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니? 맞아요? 너의 두근이 언제 나왔다고? 너가 0, 너가 n 이렇게 확정이 됐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면 0에서 뭐가 나와요? 마풀이니까 감소 증가면 극소가 나오는 거 맞겠지? 너 극소, 너 극대야?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겠죠? 그럼 니은이 정확히 똑같이 너 극소, 너 극대 잘한 거 맞지? 그러니까 니은의 답은 동그라미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디귿은 어떻게 돼요? 너가 홀수야 라고 얘기를 해버렸어. 무슨 일이 생겨? 너가 홀수면 얘는 홀수야 짝수야?
짝수. 얘 짝수야. 그럼 이거 사라진다고. 안 뚫고 가잖아. 그렇지? 이 친구 부호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0에서 틀린 말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짝수 홀수를 잘 나눠봐야 될 거고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해하시죠 지금?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똑같아요. 이 문제 똑같이 생겼잖아. 근데 기억 정도는 뭐 너가 집어넣고 미분하고 집어넣고 똑같은지 그냥 보면 돼. 오케이? 근데 니은을 보면 n에서 극대를 갖는다라고만 물어봤어. 극대 무슨 물어본 게 아니라 극대만 물어봤어. 그럼 아까랑 똑같죠? 미분을 일단 했더니 뭐가 나왔다고 이 친구? F'을 미분했더니 E-X까지 똑같이 나오고 위에 게 어땠냐면 X에 N-1에다가 N-X 이렇게 써졌었잖아. 맞아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하는 거야. 너가 N에서 극대냐 생각을 해봤어. 그러면 짝수 홀수 원래 나눠봐야 되거든요. 짝수 홀수를. 그럼 이 친구가 만약에 N이 짝수면 어떻게 생긴다고 할까? 이렇게 생긴다 그랬지. N 참수가. 맞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만나는 게 너가 0, 너가 n 이러니까 극대가 되는 게 맞죠? 맞아요? 여기서 뭐가 나와? 극대가 나와. 근데 n이 홀수면 어때요? n이 홀수면 아까 문제였던 게 이 식기지, 이 식기. 너가 극값을 아예 안 갖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생긴다? 홀수 차수 함수 감수니까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대충 그렸어. 그 다음 이 친구가 근을 하나만 가질 거야. 오케이? 정확히 뭐 접하고 가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그릴까 그냥? 여기가 0이고 여기가 n이란 뜻이에요. 이해하세요? 그럼 결국에 이래도 n에서 뭐가 생겨요? 극대가 생기죠?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이든 두 번째 상황이든 짝수든 홀수든 결국에 극대는 n에서 생기는 게 맞아요? 하시면 끝나겠죠? 오케이?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다 뭐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고요. 뒤로 넘어가시면 따로 이제 뭐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없거든요. 남은 거 잘 풀어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319페이지에는 요 문제 풀 거예요. 319, 320 요거. 이거 혹시 안 보이긴 하지만 이거를 일단 복사를 해. 그리고 여기에 붙여넣기를 해. 이 정도로 한 다음에 이렇게 확대를 해요. 어디 갔지? 자, 이렇게 나왔죠? 근데 너네 파일이 이러지? 자,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자, 잘 봐봐. 세팅이 나쁘진 않은데, 그러니까 맨날 보던 세팅인데 부담스럽긴 하거든? 읽어볼게. 일단 y는 t라는 상수함수가 하나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y는 sin x라는 삼각함수가 있어. 근데 걔네 둘의 교점을 p라고 잡을 거고, p에 대한 x 절편을 p에 대한 접선이 있고 그 접선의 x 절편 gt야 이렇게 했죠. 그리고 그걸 갖다 미분하고 뭘 집어넣어라 이랬어요.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 되진 않는데 항주에다가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치? 한번 설정을 해볼까? 이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 일단은 저기 p를 찾아야지 뭘 하든 말든 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본 거야. sin x랑 t가 같아질 때 다시 이 두 식을 만족시킬 때의 근 있죠. 맞아요? 이 식의 근이 뭐야? p의 x좌표겠죠.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 식을 만족시키는 p의 좌표를 찾을 수가 없지. 맞아? 너를 만족시키는 x가 얼마인지 나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렇게 시작해야겠다. 오케이. 너 그러면 p의 x좌표를 한번 설정해볼게. p의 x좌표 모르니까 얼마라고? 알파라고 한번 둬볼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x에다가 알파를 넣으면 그때의 결과가 t다 이 말이죠. 맞아요? 이 친구를 가져다가 sin 얼마가? 알파가 그게 뭐다? t다 이렇게 둘 수 있겠지? 일단 여기까지 뒀어. 그리고 생각을 해봤더니 접선을 만들어야 되니까 결국엔 점과 기울기가 필요해요. 그러면 p의 y 좌표도 필요하겠지. 그럼 p의 y 좌표 어떻게 찾아요? 여기 함수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나오겠지. 그래서 너에 대한 무슨 좌표? y 좌표도 다시 써보면 뭐야?
사인 알파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점이 알파, 사인 알파인 건 알고 있었고요. 다시 접선을 만들고 싶어서 기울기를 찾아야 돼.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찾아요? 이 함수를 미분하고 알파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니까 너의 기울기는 얼마다? 코사인 알파다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맞아요? 세종이 듣고 있는 거 맞지 지금? 그러면 이 친구 가져다가 접선의 방정식 한번 세워보자. 접선의 방정식은 말이야 y는 기울기 얼마야? 코사인 알파에다가 x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사인 알파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여기까지 써놓고 우리가 찾고 있는 건 접방이 아니라 접선의 방정식의 x절편이죠. 그럼 요 x절편 어떻게 표현해야 돼? 당연히 y에 0을 집어넣고 식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코사인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사인 알파. 오케이? 그럼 너를 만족시키는 x는 넘기고 나누고 마이너스 알파도 넘길 거 아니야? 그럼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사인 나누니까 탄젠트가 됐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x라는 친구는 말이야 결국에는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에다가 더하기 알파야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럼 너에 대한 x 좌표를 뭐라고?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플러스 알파라고 부를 건데 지금 그 x 절편을 gt라고 했죠? 지금 약간 시선이 계속 내려가거든요. 집중해놔야 돼. 이게 좀 어려워서 그래. 그럼 너를 가져다가 뭐라고? 너를 가져다가 gt라고 써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잘했어. 그리고 원래 문제가 원하는 게 뭐예요? g를 미분하고 너를 집어넣는 거지. 근데 문제가 있어. 내가 표현한 gt는 t에 대한 식이 아니거든요. 근데 물론 그 정도는 있겠죠. 알파랑 t가 관련은 있다 보니까 이 친구도 전부 t에 대해 표현을 하려면 하겠지. 맞아?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알파를 t로 바꾸려면 알파는 사인 인버스 t다 이딴 식으로 써야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좀 그렇잖아. 그 다음에 그럼 탄젠트 알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탄젠트 알파는 자 너가 이걸 1분의 t라고 둬보고 그거 갖고 사코탄을 막 다 이렇게 해버리고 막 좀 그런 거야. 그리고 그걸 미분하자니 좀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말했지만 봐봐. 합성함수 미분, 음함수 미분, 역함수 미분 이런 거 구분이 잘 안 된다 했잖아. 지금 문제 푸는 거 보시면 느껴질 거거든요. 무슨 미분법을 쓰는지 별로 안 중요하고요. 저는 저기 있는 친구를 미분하는 게 그냥 중요한 거란 말이야. 얘를 미분하고 싶은데 얘를 t에 대한 미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f'이니까 g'이니까 여기서 알파랑 t에 대한 처음 관계를 맺은 식이 있잖아. 저 식을 가지고 t랑 알파의 미분도 한번 표현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럼 왼쪽을 미분하면 코사인 알파가 되고 그 다음에 d 알파라고 쓸게. 오른쪽은 dt 이렇게 써도 괜찮죠? 제가 이거 아이고 어디 갔어? 제가 이거 알려드렸죠? 맞아요? 이런 관계식이 있구나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여기를 미분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말한 G'T라는 거 있잖아. G'T라는 거. 이거는 결국에 누구를? GT를 뭐 하는 거야? 미분하는 거야. DDT로 이렇게 미분을 하는 거야. 맞아요? GT가 누구였어? GT가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더하기 알파 이거였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 분배를 해보면 결국에는 ddt하고 dt 대상이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일 거고요. 다시 더하기 ddt를 하고 거기에 알파 이렇게 들어오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되냐? 잘 봐. dt 대신에 얘를 완벽히 치환하시면 돼요. 얘를 완벽히 대입하면 된다고. dt 자리에 누구 집어넣자고? 코사인 알파, d 알파 이렇게 집어넣자고. 오케이?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얘를 갖다 쓰면서 헷갈리면 안 돼. 얘는 dt를 바꾸면서 생긴 부산물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 코사인 알파는 미분 대상이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를 쓸 거면 이제 이렇게 써지는 거야. 너 그냥 내 맘대로 d 알파라고 써버릴게. 누구를 미분할 거냐면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를 미분할 거야. 그리고 부산물로 뭐가 달려왔어요? dt 앞에 코사인 알파 붙었었지.
그러니까 너를 분모에 똑같이 써줘야 돼요. 코사인 알파분의 1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 얘는 미분하면 되는데 안 돼. 얘는 이거 따라온 이 식 어떻게 쓴 거야 그냥. 오케이? 미분 대상은 누구만?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만 미분하시면 돼요. 내 말 이해하지? 다시 거기다가 더하기 이번에도 d 알파라고 쓰고 거기에 미분 대상은 알파고 붙는 게 코사인 알파분의 1 이렇게 붙겠죠? 오케이? 자 그럼 미분을 해봅시다. 탄젠트 미분하면 뭐예요? 시컨트 제곱.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잖아.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벌써 분모에 코사인이 두 개가 생겨요. 너 코사인 하나 있었지? 맞아? 합치면 코사인 몇 개 생겨? 3개 생기겠지? 맞아요? 알아듣고 있어 지금? 네.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나오는 게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알파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다시 더하기. 이번에는 알파 미분하면 1이잖아. 얘만 그대로 남아서 남는 게 뭐야? 아 제곱이 아니구나. 세제곱. 이 친구 얼마? 코사인 알파분의 1이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뭔 짓거리 하고 있는 거냐? 내가 표현한 식은 G'T를 알파로서 표현하는 방법인 겁니다. 오케이? 얘를 하실 때 위에서 했던 이 미분법이 좀 중요해져요. 아 그런 상황인 거구나. 그리고 이제 문제를 다시 보면 결국에 그 G'T에 너를 집어넣었으면 좋겠대. 이게 아까 너가 나한테 물어봤던 거랑 똑같은 문제거든. 생각을 해봐. GT야 T. 괄호 안에 들어있던 문자가 T야. 근데 너가 3분의 2 루트 2가 됐다는 건 누가? T가 3분의 2 루트 2가 됐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물어보는 G' 3분의 2 루트 2라는 말 자체가 이 말 자체가 T가 뭐일 때 3분의 2 루트 2일 때의 G'을 구해라 이 말이 되겠죠. 맞아요? 그럼 T가 3분의 2 루트 2라 그랬어. T가 누구야? T 사인 알파가 T잖아. 맞아요? 아 그러니까 저게 만족된다면 결국에 사인 알파가 얼마가 됐을 때야? 3분의 2 루트 2가 됐을 때겠죠? 맞아요? 그럼 너를 만족시키는 코사인 알파는 뭐예요? 당연히 3분의 1이겠지? 풀막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문제 보시면 여기가 각도가 1사분면이야. 오케이? 그래서 아 여기서 코사인이 3분의 1이구나.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3 최종 결론 얼마? 마이너스 24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1번 문제 한번 풀어봤는데 내 거랑 여기 풀이 보면 살짝 다른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지? 이 정도 체크만 하시면 되고요. 풀이에서 보시면 알파를 그냥 알파로 쓰는 게 아니라 알파 t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들은 알파랑 t가 종속 변수 걸린 것만 아시면 돼요. 얘네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죠. 영향을 주고받는 종속 변수니까 걔네들에 대한 미분 계수도 뭐가 돼 있겠다? 관련이 있겠다 정도의 생각인 거고 거기서 여기 나와 있던 식을 미분하는 요 과정은 지금 사실상 처음 보시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난이도가 쉽지는 않아요.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되고 그거 미분할 때 dt를 d 알파로 바꾸면서 코사인을 붙여온다 라는 거 연습해 보시면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에 여기까지 오고 또 알파 못 구했다고 슬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거를 가져다 이렇게 들어오는 건 한 다음에 그걸 역함수로 읽어보면 참 힘들어지겠죠? 맞아요? 근데 그렇게도 문제 풀이는 가능은 할 거고요. 어느 정도 생각이 있으면 되냐면 원래 우리가 풀던 문제랑 조금 달라졌던 점이 뭐야? x절편을 갑자기 gt라고 했어. 그리고 y 값을 t로 설정한 게 되게 큰 변수거든요. 우리가 y 값을 보통 k로 두고 k를 움직여서 실근이 생긴다는 본 적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보통 이런 식의 문제들을 풀 때는 x 값을 t로 두고 그 t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 값은 ft 이런 식으로 많이 두잖아. 근데 이 친구 그걸 정확히 반대로 시작해버리죠. y 값이 움직여. y 값이 움직임에 따라 x 좌표가 계속 변하겠죠. 그래서 t에 대한 뭐를? 좌표를 가다 보니까 역함수 느낌이 살아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 말 알아들어? 네. y를 t로 놓기 때문에 나머지가 gt, ft 이렇게 나올 거고 수능 특강 같은 문제 나중에 풀어보시면 이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막 줘. 이런 식으로 줘. 그 다음에 이게 사실 정시에 계속 있어. 여기를 t로 잡아.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점을 가져다가 ft라고 불러.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점을 가져다가 gt라고 불러. 그 다음 조건은 ft-gt가 0이 될 때 뭐 이런 식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 정의역책을 뒤집어서 줘버리면 내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뭐하다? 헷갈린다라는 게 핵심인데 그거를 타파하는 방법이 역함수 미분법 쓰셔도 되지만 요 식을 꼭 잡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대로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 살짝 없애고 이거 재밌지 않나 이거는? 세종아? 네. 재밌지? 네. 자, 이 친구 x분의 lnx 이미 봤던 함수죠. 너에 대해서 t라는 기울기를 갖는 직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너가 나중에 집에서 진짜 혼자 풀어보잖아. 한 일주일 정도만 있다가 까먹고 한번 혼자 풀어보잖아. 막 어지러워지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나 싶기도 하고. 오케이? 연습해봐. 기울기를 t로 잡을 때 그때 접점 좌표를 똑같이 gt라고 했다. 그러니까 얘도 점을 주고 기울기를 찾는 거면 편하잖아. x 좌표가 t야. 그때 기울기는 f't야. 이렇게 잘 되잖아. 근데 이 친구는 기울기가 t야. 그때 좌표가 gt야. 이렇게 주니까 좀 헷갈려요 일단. 그 상태에서 이번에 원점에서 뭐 이렇게 써져 있는데 한번 해볼게. 간단하게 그래프 그리면 y축 하나 있고요. y축 하나 있고 x축 하나 있고 그 상태에서 저 친구들은 0,0을 못 지나고 이렇게 갔다가 떨어지는 이런 친구겠죠. 맞아요? 그 문제 상황이 대충 뭐 이런 느낌일 거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직선이 있었어. 오케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쭉 마주쳐. 그럼 이때 기울기가 t라면 그때 나오는 x 값을 뭐라 한다? gt라고 부를게 뭐 이런 상황이겠죠. 맞아요? 다시 근데 두 번째 문제 상황이 원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가 a야 라고 했어요. 원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가 있겠죠. 이 정도로 만족할게. 자, 여기 점이 있겠지. 맞아요? 여기도 우리가 원래 뭐라 불러요? 기울기가 t면 gt야 이렇게 부르겠지. 이때 기울기가 얼마야? a죠. 맞아요? 그럼 a일 때 나오는 x값이 g a가 돼야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함? 그냥 이해하고 있지? 네.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GT에 대해서 A도 찾고 미분해서 A 집어넣어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GT를 어느 정도 표현을 해야 돼요. 맞아요? GT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GT 찾겠다고 GT를 F에 집어넣고 이러면 좀 힘들어진단 말이야. 상황을 이제 이렇게 한번 써볼게. 필요한 식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식은 일단 뭐 이런 정도일 것 같아. 우리가 말하는 기울기에 대한 식을 한번 써보는 거야. 그러면 당연한 건데 우리가 말한 기울기는 t를 기울기로 표현을 했죠. 맞아요? 근데 얘는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면 f를 미분하고 gt를 집어넣어도 괜찮죠. 맞아요? 이거 gt라 해서 이 x 좌표에서의 기울기니까 그치? 그래서 요거 두 개 같아야 되는 거 인정하세요? 그럼 f를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f를 미분을 한번 하면 f'은 결국에 뭐가 돼? 분모를 제곱하고 분자가 뭐예요? lnx 미분하면 x분의 1 뒤에 거 그대로 x에다가 빼야 되죠? lnx 있고 x 미분한 거 이렇게 돼서 빼야 되겠지? 결론이 이 친구가 t라는 친구는 말이야 gt를 집어넣기 때문에 분모가 gt의 제곱이고요. 분자가 1-ln gt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런 관계가 있구나라는 건 미리 찾아두는 거야. 미리 찾아두는 거야. 얘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죠. 맞아요? 얘는 기울기가 t일 때 그때 좌표를 gt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성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맞아? 예를 들어 이 좌표를 k라고 잡으면 f'k는 당연히 기울기다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걸 거 아니야. 이해하시죠 제 말? 요런 상황이 성립하는구나 하고 잠깐 멈추고요. 문제가 나한테 준 내용 자체는 기울기를 a로 세팅했던 때가 한 번 있는 거죠. 기울기를 뭐로? a로 세팅했을 때가 있는 거지. 이 말 자체가 어떻게 되냐? 두 번째 상황은 특수한 상황을 준 거야. 기울기가 얼마가 될 때? 기울기가 곧 a가 될 때를 한번 써보자. 여기서 쓸만한 아이디어는 또 하나밖에 없어요. 밖에서 그은 거기 때문에 0,0과 GA, 블라블라 요 두 점 사이에 뭐가 있겠어요? 평균 변화율이 있겠죠. 그 평균 변화율이 너의 미분계수와 같아. 그게 곧 기울기야. 이렇게 써도 되는 거 맞지?
한번 써볼게. 기울기가 A였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가 곧 T는 A다라는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써볼게. 평균 변화를 쓸 건데 0,0이라는 평균 변화율과 그 다음 접점은요 GA가 되겠죠 사실. GA, A를 집어넣었을 때 GA를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 있겠네. GA, ln GA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요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를 한번 구해볼게. 분모가 뭐가 들어와요? GA가 들어와요. 분자가 뭐가 들어와요? GA분의 ln GA가 들어오면 되겠지. 맞아요?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같을 거야. 근데 미분계수 내가 여기서 이미 뭐라 그랬어? 너라고 했잖아. 너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 얘가 t가 이 순간에서는 a였을 테니까 a로 해서 갖고 올게요. 오케이? 자, 그럼 너가 써져 있는 게 분모가 뭐야? GA의 제곱에 1-ln GA야 이렇게 쓸 수 있죠? 세종이 알아듣고 있지? 네. 그럼 여기 계산하면 분모가 뭐예요? 좌변은 GA의 제곱이 되고 분자는 ln GA 이렇게 쓰면 되죠. 다시 우변은 똑같이 나올 거고 이 친구 1-ln GA 이렇게 나오죠. 그럼 결국에 분모가 똑같아요. 그럼 분자가 같아야 될 거고 ln GA가 똑같으니까 넘기면 2가 붙고 그걸 넘기면 2분의 1이니까 결국에 여기서 나오는 GA라는 친구는 뭐가 된다? 2의 2분의 1 다른 말로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 기울기가 A인 상황에서의 X좌표는 너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그 순간에서 내가 GA를 알았는데 궁금한 건 그게 아니잖아. A가 얼마인지 궁금하잖아. A를 찾으려면 A가 뭐예요 정확히? 기울기죠 기울기. 맞아요? 그럼 기울기 표현하기 위해서 기울기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어보는 거야. 오케이? 요 식에다가 한번 A를 싹 다 집어넣으면 A라는 친구는 말이야 뭐분의 GA의 제곱분의 1-ln GA랑 똑같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있던 이 친구가 루트 2니까 여기가 결국에 2 이렇게 될 거고 여기 루트 2면은 2분의 1 이렇게 나왔죠. 100이니까 2분의 1이 남아서 결론이 얼마가 돼요? A는 2의 2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찾았다? A 값을 하나 찾았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네. 여기까지는 오케이?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뭐가 문제가 돼요? 너를 미분하고 뭘 집어넣자? A 집어넣자요. 그럼 미분을 할 건데 물론 뭐 이제 본인이 A를 변수로 이해를 하시면 상관없다만 A라는 기울기 이때 정해진 거죠. GA라는 이 친구 이때 정해진 거지. 언제나 G라는 함수가 이렇게 되진 않을 거 아니야. 이 숫자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가 얘를 하려면 GT를 미분을 하고 T에 대해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A를 집어넣어야 되죠. 맞아요? 본인은 뭐가 필요하다? G'T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G'T를 여기서 도대체 어디서 구할래? 당연히 무슨 식을? 이 식을 미분해서 구해야 되겠죠. 맞아요? 근데 이거 목미분하면 너무 슬프잖아. 그렇지? 그럼 무슨 미분하면 돼? 식을 좀 정리를 해서 왼쪽에 얼마를 곱하고 GT 제곱 곱하면 T 곱하기 GT 전체의 제곱은 1-ln GT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양쪽 미분을 하면 미분 그대로 GT 제곱에 더하기 그대로의 미분 2배의 T에 G에다가 T에다가 미분하면 G'T 그렇죠? 거기에다가 미분하면 이 친구는 GT분의 G'T야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아요? 괜찮아? 잘못했어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왔네. 이제 뭐 하면 돼요? T 자리에다가 A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A 집어넣으면 이거 뭐 나와? GA A 집어넣으면 A, GA, G'A, GA, G'A 이렇게 있죠? 너 GA 알지? 너 A도 알지? 여기 식에서 모르는 거 뭐밖에 없어? G'A밖에 없겠죠? 집어넣고 계산하면 G'A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끝? 뭐 이런 문제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뭘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요거 두 개 구해서 계산할 수 있겠다. 뭐 이 정도일 거고요. 지금 이 문제도 그렇고 앞 문제도 그렇고 둘 다 어떤 지점이 좀 어려워요? 위에 첫 번째 문제에서는 y 값을 t로 잡았어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 그걸 만족하는 x좌표를 gt 이렇게 가고 하다 보니까 헷갈렸죠. 얘는 누구를? 기울기를 t로 잡았어요. 그리고 그걸 만족시키는 x좌표를 gt라고 하다 보니 좀 헷갈렸죠. 근데 이 친구 아까 거보다 조금 쉽게 느껴질 수도 있고 사람마다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고 다르긴 한데 결국에 필요한 관계식은 하나 꼭 잡고 가시는 연습이 필요해요. 오케이? 이거를 네가 정리를 안 하고 생짜로 여기에서 시작을 하잖아? 네 이렇게까지 왔잖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올 거 아니야? 맞아? 이러고 어쩌라는 것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관계식 하나는 꼭 잡고 가셔야 되겠다. 그러면 나머지 3번 문제 같은 거는 본인들이 한번 심심할 때 풀어보시고요. 오케이? 본인들이 심심할 때 풀어보고 이것도 난이도가 꽤나 있는 편입니다. 수능 기출이기도 하고 3차 함수 있죠? 이 3차 함수 기준으로 t를 y축 쭉 그리고 제일 큰 걸 ft, 제일 작은 걸 gt 그리고 걔네들 표현에 이렇게 갔잖아. 오케이? 그러다 보면 조금 헷갈려지는 지점들이 있어서 한번 풀어보시고 저한테